사무용품비로는 도대체 뭘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계획서에 금액은 있는데 재료비처럼 구체적인 항목도 없고 잘못 쓰면 불인정되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말도 있고, 실제 사무용품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유형이 거의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되냐? 살 수 있는 사무용품 항목을 알려줘라. 그러면 저희의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되지 않거나 과도한 구입은 불인정입니다. 어떠신가요? 답이 되셨나요? 저런 답변 듣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번 시간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런 답밖에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무용품비는 다른 비목과 다르게 관련 지침의 산정 기준, 사용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불인정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관리 지침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실제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업비 사용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또 똑같은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런 답변 듣자고 계속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좀 더 자세히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원칙 중 핵심은 과제와의 관련성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관련성. 그럼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무용품비 자체가 범용적이기 때문에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이런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비 한 줄이 아니라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되어야 하는 거죠. 재료비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사무용품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한지는 해당 품목의 범용성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품목을 기관 전체 사용 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 가능하면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용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볼펜이나 문구류도 안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자산성 여부입니다. 볼펜, 공책, 복사용지 같은 소모성 사무용품은 자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USB 메모리, 키보드, 마우스, 책장 이런 건 과제 기간 이후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볼펜도 오래 쓰면 몇 년씩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좀 극단적이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큰 판단 없이 인정입니다. 하지만 사무용품비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범용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범용성이 아닌 항목으로 가보면 오케이가 약간 실제 사무용품이 범용성이 아닌 건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산성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볼펜 같은 소모성 품목은 불인정 가능성이 낮지만 USB 메모리 같은 자산성이 있는 품목은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무슨 사무용품 얼마나 한다고 물건 하나 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야 되나? 네, 실제로 이런 불만사항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액의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조건을 충족하면 정산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운영비 집행액이 직접비의 5% 미만이면서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을 면제합니다. 단, 정산하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살 수 있거나 증빙 보관과 제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증빙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하고 제출해야 되고, 또한 실제 집행 내역이 너무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애플워치, 우산, 체중계. 실제 사무용품비로 분정된 사례들을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사무용품비와 관련한 대표적인 질의응답 사례 마지막으로 보면서 답변의 취지를 공감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